요즘 그런 기사들 뜨고 있죠. 2021년 수익률 가장 좋은 곳, 채권은 뭐 얼마 떨어졌고 한데 주식은 수익률이 15%다. 그래서 미국 3대 지수보다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더 높으니까 주식하면 돈 많이 번다. 상반기에만 15%면 엄청 많이 나는 거죠. 1억 투자하면 1,500만원 버는 건데 6개월 동안. 개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15% 올랐다.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상반기 수익률 보니까 외국인이 1위, 기관이 2위, 동학 3위, 서학개미가 꼴찌다. 외국인 6.3%, 기관 5% 났는데 개인 동학개미는 마이너스 0.3%, 서학개미는 마이너스 5.4%의 수익률이 나왔다. 물론 상위 10개의 종목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더불어서 떨어지는 테슬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컸었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 지금 저평가래요. 누구 말만 듣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봐야지 단타로 계속 왔다 갔다 쳐가지고 하는 거 진짜 고수들이 하는 거지.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되겠냐.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이 모양이 났다. 코스피 지수가 15% 오르면 뭐하냐. 이거저거 다 떼고 수익률은 이 정도인데 문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비투까지 하면 이자까지 나가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천 적은 어린 남자일수록 주식 투자 못한다. 왜 그러냐? 누가 제일 안 나왔어요? 20대 남성이 특정 종목을 당일에 사서 그날 바로 파는 일중거래, 이런 투기 거래 형태로 하면은 투기도 진짜로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따라서 했다가는 망하기 십상이죠. 기존 투자자들보다 신규 투자자가 그리고 투자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보통 나이가 어린 분들이 시드머니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산 규모가 적죠. 그럴 경우 회전율이 높다. 회전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단타 많이 쳤다. 그래서 요 기사에서도 언제 이야기를 나오느냐, 작년 코로나 반등장 때 한 70% 가까이 올랐죠. 이때 신규 투자자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더라. 그 행태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다만 예전만큼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개인이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내 돈을 맡기고 수익을 올리는 것, 이게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코로나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이랑 이후랑 어느 때가 경제가 더 좋았어요? 물론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탈일본해서 나아진 분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전이 훨씬 더 경제가 좋았죠. 지금 예를 들어 소비를 한다고 해도 10시 이후에 못 여는데 그럼 자영업자도 물론이거니와 여러가지 뭐 공산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식료품, 식당 뭐 이런 것도 힘들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높다. 그만큼 많은 유동성이 몰려있다는 거고 그 중에 대부분은 기업의 미래를 보고 가치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내서 저평가다 해가지고 몰려서 사서 올리고 빠지고 보통 이런 형식으로 됐는데 문제는 사서 올리고 빠지는 걸 개미가 하느냐? 아니죠. 개미는 따라가죠. 누가 그래요? 일종의 세력들이 많이 그렇게 행동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막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가자 해서 올려가지고 여기서 사람들 사면 쭉 팔고 빠지는 거고 한 번 더 낮고 또 낮고 또 낮고. 그러니까 눈앞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항상 위험성이 도래한다. 상장하는 주식들 다 대박친다고 맨날 뉴스에 나온 게 따상상, 반항 했는데 수익률 뭐 많이 오른 것도 있죠. 하지만 많이 떨어진 것도 많더라. 따상 종목이 67%가 비실비실이래. 그러니까 그 심리 이용해서 사람들 막 몰리게 만든 다음에 따상하고 빠지는 거죠. 누가 많이 당해요? 개미들이. 지금 레버리지 투자 위험, 신용융자 잔고 추이 보면 어때요? 많이 높아졌죠. 요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비투가 들어갔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내 돈 내산해가지고 집 마련했는데 주식 투자가 좋대 해서 주담대 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가지. 그랬을 때 투자 위험도가 높은 주식에서 신용융자로 매수한 보유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투기성 주식 거래를 빚 잔뜩 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작년에도 통할까 말까 해서 말아먹은 사람들이 많은데 신규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해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만큼 상승세도 안 나오고 있는데 더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다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 시중금리가. 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탁매매 미수금 및 반대매매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반대매매? 돈 안 갚으면 주식 팔아서 회수하는 거죠.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저평가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 한 가치는 이 정도 됐다. 그래서 적어도 이만큼은 오를 것이다 생각해서 빚내서 샀는데 일단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만큼 올 때까지 버티면 되는데 무리했어. 이자를 못 내요.
그러면은 한 요 시점에서 반대매매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주식은 주식대로 손해보고 개털되는 거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지난달 244억 원으로 31% 급증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제 바젤3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위험한 대출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려고 한다. 비 오는 날 우산 뺏어가고 비 안 오는 날 우산 빌려주는 게 은행이다. 자, 거기다가 사기가 난무합니다. 확정 난 건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보면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였다 해서 투자를 하면 매달 5에서 10%. 자, 이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대부분 사기입니다. 월 5에서 10%면은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연 60에서 120%죠. 이 정도면 사채 끌어다 해도 되겠죠. 이렇게 나오기만 한다면. 이렇게 돈 되는 정보를 쉽게 알려줄 리가 없죠. 5에서 10% 매달 나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게 되면은 수익 안 받고 돈만 계속 굴려서 하면은 복리 계산하면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저 정도 되면은 한 몇십 년 안에 버핏 제칠 수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낼 수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동창생이래요. 10% 수익 믿었는데 피해만 4천만 원이다.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10%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1,000만 원을 줘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소문내겠죠. 아, 진짜 10%씩 주더라. 그러면은 1억씩 더 내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도 막 한 10억 투자하겠죠. 또 줘요. 1억 주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한 100억 모은 다음에 이자로 나간 게 한 2, 30억 되더라도 날라버리면 한 70억은 버는 거죠. 이런 사기는 진짜 예전부터 횡행을 했다. 아직도 저런 거 당하는 거 자체가 욕심이 눈을 가리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리딩방 사기 지금 상담 건수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다방면으로 막 알려주고 유튜브 해가지고 리딩방 해주겠다 하는 경우 믿으면 안 되죠. 늘 속는 거다. 이게 접수 건수가 저 정도인데 상담 건수랑 문제는 안 믿는 거죠. 대부분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실패를 했어요. 근데 한 1,000만 원 넣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으로 잡혀간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날리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으로 신고 안 하고 안 잡혀가면은 이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운이 안 따라줘서 안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맨날 사기꾼들 그런 이야기 하죠. 벌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렇다. 나 이리저리 돈 알아보고 있다. 그 말이 거짓일 걸 아는데 0.01%의 확률이라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고소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당하는 거죠. 최근 기사입니다. 코인 애널리스트. 뭐라 그래요? 달러 강세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비트코인도 잃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달러 강세가 머지 않았죠.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야기 나왔죠. 바로 이것이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만큼 원화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돈을 어느 정도 풀긴 풀었는데 미국에서 워낙 그냥 쏟아 부었다. 얘네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쏟아 붓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갔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 적자가 계속 나니까 돈을 찍어서 그 적자 폭을 메우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기축통화 중에서도 대빵이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다가 이번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약세로 바뀐 거죠. 그 이후에 지금 테이퍼링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른 나라보다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약세가 된 거지 아닐 경우 점점 더 강세로 가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면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 떨어지고 왜냐면 달러 강세가 되면은 곧 이끌어져 나오는 게 금리 인상이니까. 이게 테이퍼링 자체가 유동성 축소니까. 매번 찍으니까 화폐가치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자산가치가 거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화폐가치가 자산 대비로는 올라갈 수도 있다. 특히 위험 자산들. 이런 상황인데 고용지표 나왔어요. 85만 명 증가했다. 비농업 부문에서만 6월에.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 아 경제가 살아났구나 하면서 3대 지수가 올라가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럴 때가 아니다. 그 전에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상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 세 가지를 보죠. 경제 성장률을 보고요.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는데 미 연준에서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는 섣부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85만 명 증가했다고 떴다. 라는 거는 금리 인상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9월쯤에 연준회의 다시 하면은 그때는 점도표가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 버핏지수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황입니다. 버핏지수 보면은 예전에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소리죠. 금리 인상되면서 빠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지속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속되는 경우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에 어느 정도만 회수하고 경제가 무너질까봐 소극적으로 회수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돈을 계속 풀었기 때문에 한번 터지고 나면 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위험한 게 세계적으로는 코인 시장이 제일 위험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품이 낀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자, 청년 고수도 뭐라 그래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처음에 원금 지켜라. 지금 이런 기사들 뜨고 있어요. 지금 당부라고. 그 다음에 급등주나 코인처럼 불분명하게 등락하는 투자는 내가 크게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계속 저희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금 너무 심리가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번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다가 한번 잃으면 다 날아간다는 거죠. 주식 대박 기회가 아닌 피해야 할 위험이다. 그래서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제적 요인들 조사했는데 거래 회전율 측정해 보니까 엄청나게 63%의 성장률을 올렸다. 즉 그만큼 특이성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유동성이 몰리면서 수익률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이 유동성이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경제위기 이후에는 유동성 풀고 그 다음에 유동성 회수가 들어가면서 자산시장이 급격히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경제위기 때 진짜 타이밍 잘 보시는 분들은 걸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무조건 오른다는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위험을 받게 되고 매번 그때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과열심리에 뒤늦게 들어가서 벼락 거진이 이런 말에 넘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피해를 보더라. 공부하시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결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수는 계속 올라도 개미들은 손해만 보고 있다. 거래 수수료도 있고 이자도 있고 거래세도 붙고 양도세도 붙는다고 하죠. 나중에 이런 것들 다 생각하셨을 때 금리 인상이 머지 않았다. 이럴 때 위험자산 항상 타격을 입으니까 내가 정말 회사를 믿고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다라는 말에 넘어가서 도박처럼 투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